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750억. 정부가 어떤 예측을 하고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질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걸 예측하고 계획을 했으면은 이게 예비 쓸 리가 없죠. 예비비를 왜 씁니까? 아니, 그게 계획을 안 했던 아니라 거지.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쓰는 그러니까 거지. 그것도-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보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않아야 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가지고 이거 다 썼죠. 예,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위한 국민의 기술을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정부의 책임이 있죠. 정부가 이걸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의대 정원을 반대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 의료 대란 이 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이 첫째가 이 의료 시스템 붕괴, 의료 대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지지율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중요한 지지율 하락에 제가 볼 땐 첫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예, 근데 지지율 또 찬성하시는 좋아요. 분도 하여튼-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와 우리 정부가 다 그렇지만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면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은 상당히 무지하다. 이 잘못, 이 의료 대란의 책임, 잘못의 원인이 전공의들한테 있습니까? 아니 그건 정부에게도 있고 또 의료계에도 지난번에 있고 총리께서 그런 전공의 것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때 말씀은 총리님 말씀은 최근에 증폭된 것은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원인이 꼭 전공의에만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의료의 서비스, 국민들의 병원 가고 치료받는 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비상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십시오. 의사 부족, 사직으로 응급실 공백 발생하고 있다. 65% 알고 계시죠? 예, 전공의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뭐 그분들이 길게 집단 아니 이탈- 아시면 아신다면 답변하면 돼요. 예, 지금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는 게 전처럼 되고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니, 아유 장관님 시간 다 가요. 어렵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예약을 해보려니까 안 돼요. 장관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응급실도 이렇지만 이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 해가지고 2번에 썼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750억, 그러니까 1254억. 예비비의 목적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겁니다, 장관님. 예.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거, 지진, 태풍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대란은 전혀 예기치가 않았던 거죠, 그죠? 예, 그 사회적 재난이지 그겁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의사 증원, 의대 학생들 증원, 정부가 어떤 예측을 하고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질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걸 예측하고 계획을 했으면은 이게 예비 쓸 리가 없죠. 예비비를 왜 씁니까? 예측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 예비를 쓰면 안 되지.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아니, 그게 계획을 안 했던 아니라 거지.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쓴 그러니까 거지 그것도-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 일단 증원 다음 PPT 보십시오. 예비비 정부 중앙정부 예비도 부족해가지고 건보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않아야 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가지고 이거 다 썼죠. 예,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위한 국민의 기술을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정부의 책임이 있죠. 정부가 이걸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의대 정원을 반대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고 합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순번을- 다음 거 보시죠. 교육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의대생 휴학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걸 좀 보십시오.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저희가 휴학을 아니, 좀 보세요. 한 거는 아니 좀 들으세요. 네 아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PPT를 보고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들 이럽니까 전부? 아니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니, 좀 이거 들으세요. 하는 건데요. 9월 30일, 10월 1일 서울대에서 학생 휴학 승인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 잡겠다. 9월 28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건의하니까 29일 날
그때 가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그 전에는 안 한다 그러다가 이게 교육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 좀 강압적이고 감사해서 뭐 바로잡겠다, 이게 매우 권위적인 거 아닙니까?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승적으로 의료계의 그 요구를 수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칙대로 했지만 워낙 그 의료계에서 그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그 그러니까 의료계 요구를 대승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장관님 들어준 건 좋아요. 네. 좋은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보건복지부든 교육부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소통을 충분히 해야지 말 안 들면 감사해서 바로잡겠다, 계속 싸우다가 안 되면은 뭐 동맹휴학 그거 허용 안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다 그랬다가 동맹휴학이 도대체 뭡니까? 교육부가 이번에 그 의료개혁을 포함해서 교육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고요. 의료개혁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이 의대 학생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7,501명 정도 예상하고 있죠, 내년에 1학년. 네, 저희가 그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기로 근데 했고요. 1,000명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풀이 있고요. 그럼 또 제가 예산으로도 이게 5조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보면 7,500명 할 때 문제점. 예과 1, 2학년, 본과 1, 2학년, 본과 3, 4학년.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6년을 갖다가 5년 또 5.5년 줄이겠다고 하셨다가 또 바꾸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좀 줄일라는 이해를 생각 해주시면 있으신 됩니다. 겁니까? 줄이려고? 예? 줄이려는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2,000명을 해서 1,500명으로 일단 원래는 아니 한거 아닙니까? 효과가 좀 6년인데 네네. 그걸 지금 뭐 5.5년, 5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네. 그걸 좀 줄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그것도 정말 와전이 됐는데요. 그럼 저희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 저희가 워낙 발표할 때 내용은 6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교육의 질을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담보가 장관님, 된다면 장관님,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한다면 학교 측에 그런 요구를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근데 겁니다. 교육의 질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이 기초 생명과학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 일반 학교 학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본과에서 공부하는 이 해부 실습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0-30명씩 창관으로 이거 의사가 제대로 뭐 아시다시피 이제 6년 동안 이제 의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그 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또 선진국에서도 있습니다. 임상도 그렇고요. 네네. 국가 예산도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교수 자원도 부족하고 기자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도 지금 몇 조 최소한 몇 조 필요하죠. 저희가 5조? 지금 예산 5조 확보했다고 5조,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국회하고 좀 심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예산은 뭐 예산이지만은 이게 이 1학년 학생들이 그냥 1년으로 끝나가는 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네. 문제는 계속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양성된 의사한테 우리 장관님 진료 받으시겠습니까? 저희 교육부가 그 교육의 질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어떻게 원칙을 보장이 가지고 돼요? 있습니다. 이게 아니 도대체가 저희가 지금 해부도 제대로 교수도 못하고 1,000명을 더 실습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데. 했고 예산도 5조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수 요원과 그 예산입니다.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하여튼 예산이 그쪽에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저 비경제 파트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